자, 세 번째 능력단위 전기로 조업 준비입니다. 자, 첫 번째 노체 및 설비 점검하기. 1번 전기로의 주 원료 및 연료. 전기로의 주 원료는 고철을 쓰는 거죠. 전로의 주 원료는 전로의 주 원료는 용선이 되겠는데요. 전기로의 주 원료는 고철이 되겠죠. 고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로는 전류에서 연료로는 별도의 연료가 필요 없고 산화열이죠. 용선의 산화열입니다. 용선의 현열과 산화열인데 전기로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줘야죠. 그래서 전기 아크 에너지가 있어야죠. 전기 아크에 의한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전로와 전기로의 차이점이다. 그 다음에 전기로의 특징 세 가지를 쓰시오. 전기로 같은 경우는 온도가 상당히 높게 올 수 있습니다. 온도가. 보통 전로가 한 1800도 많이 올라가면 한 200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전기로 같은 경우는 2000도 이상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온도 조절하기가 용이해요. 전로 같은 경우는 용선에 있는 불순물의 산화열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온도 맞추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전기로 같은 경우는 이 전기 아크열이기 때문에 요거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죠.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 에너지만 적게 들어가면 온도가 낮아질 거고 더 많이 하면 온도가 더 높을 거고요. 그래서 온도 조절이 용이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논의 분위기를 산화 분위기 또는 환원 분위기로도 마음대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화성 분위기로 한다, 환화성 분위기로 한다. 근데 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화열이기 때문에 산화 반응만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탈인 및 타랑 작업이 용이하다는 거죠. 전로에서는 탈인은 잘 되는데요. 전로는 탈인은 잘 됩니다. 근데 타랑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전기로에서는 탈인 타랑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열 효율이 아니라 열 효율입니다. 효자인데 잘못되어 있네. 열 효율. 열 효율이 좋고 조업의 탄력성이다. 비교적 열 효율도 좋고 그 다음에 조업하는 데 있어 이제 전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용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용선이 언제 들어오냐,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들어오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죠. 고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업의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 원료의 제약이 적다. 전로는 반드시 용선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고철을 일부 조금 집어넣기도 하는데 전기로 같은 경우는 고철 넣어도 되고 용선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원료에 제약이 적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강중에 정렬이 가능하다. 전로는 대부분 전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탄소강 쪽에는 좋은데 특수강 같은 건 만들려고 그러면 전기로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강 중에 정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C 및 DC, AC는 교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C는 직류 전기로라고 하죠. 직류라고 하죠. 이때 아크 전달 방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AC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용광이 이렇게 있으면 전기로가 있으면 여기에 전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요. 전극이 내려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교류 같은 경우는 한쪽 전극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래요. 한쪽 전극으로 흐르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에 슬래그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슬래그 거쳐서 용광 거쳐서 그러면 다른 쪽 전극으로 가요. 다른 쪽 전극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고 또는 요 가운데로 들어가서 여기서 1, 2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교류 같은 경우는 한쪽 전극에서 나와서 슬래그 용광 거쳐서 다른 전극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DC 같은 경우는 위에 전극이 있고 그 다음에 하부에 여기에 전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전극이 있고 하부 전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드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그래서 상부 전극에서 슬래그에서 용광 거쳐서 그 다음에 하부 전극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교류하고 DC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이제 교류하고 일종의 직류인 셈이죠. 직류하고 교류하고 직류하고 차이점이, 전 교류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으로 들어와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른 쪽 전극으로 가는데, 그래서 교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이제 삼상을 많이 쓰죠. 삼상이라는 얘기는 요게 전극이 3개 있습니다. 전극이 3개. 즉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세 가닥이 들어와요. 세 가닥. 그래서 저는 삼상 AC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일리 들어오면은,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슬래그 용광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DC 같은 경우는 전극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반드시 아래 하부 전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C와 DC 전기로의 특징을 쓰시오. 자, AC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AC는 삼상을 쓴다 그랬죠. 삼상교류. 삼상교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3개의 전극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양극과 음극이 초당 50에서 60회 변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전기가 보면요, 교류 전기, 우리 가정용 교류 전기가 60Hz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60Hz. 60Hz라는 얘기는 초당 이게 60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AC 같은 경우 또 전압을 올리기가 편해요. 전압을. 그래서 요 변압기 통해서 전압을 높여갖고 송전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면 굳이 전선을 굵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고온 정렬이 필요한 이런 스테인리스 강에서 주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DC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오는 삼상 교류를 이거를 다시 직류로 변환하는 겁니다. 또 변환한 직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직류 전기는 위에 전극에서 아래 전극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노저 전극 있고 그 다음에 상부 전극 사이에서 거기다가 이제 고철과 용광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크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AC에 비해서 소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음이 적은데, 이 교류 같은 경우는 이게 수시로 바뀌면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서로 일어나기 때문에 소리가 요란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소음이 적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반력이 우수합니다. 이게 DC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교반이 되는데, AC는 위에서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좀 교반력은 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직류는 전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AC에 비해서 전력이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내압들은 한 30% 정도 적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DC를 쓰면은 그 내압벽도 수명이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AC 같은 경우는요, 왜 그러냐면요, AC는 이렇게 삼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삼상으로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전극이 이렇게 삼상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아크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아크가 좀 길어갖고 요 노벽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요 내화물이 손상을 많이 입어요. 근데 이 DC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직접 일리 가기 때문에 이 아크가 이쪽으로 이렇게 퍼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내벽돌의 수명이 좀 길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전기로 천장을 지지하고 회전시키는 설비 방식을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지금 두 가지인데 여기에 유압 램 상승 방식이 있고 킹핀에 의한 역선의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답이 여기 써 있네요. 예, 요것에 여기 써져 있어야 되는데, 예. 요거는 전 삭제고 요걸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압식이 있고 요건 이제 킹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거의 약간 기계식 방식이에요. 그래서 유압식 같은 경우는 노천장하고 전극이 전극 승강기구가 일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체로.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킹핀에 의한 역선의 방식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전 노천장 따로 그 다음에 전극 승강기구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로가 이렇게 있으면 전기로 위에 노 뚜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극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전극이 있는데 이 유압 방식은 유압 램 방식은 요 뚜껑하고 요 전극 그러면 전극하고 요 전극을 이렇게 잡아주는 장치가 있는데 전극을 잡아주는 장치를 보고 전극 승강기구를 보고 겐트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겐트리 장치가 겐트리하고 요 노뚜껑이 같이 움직이는 방식이 유압 램 방식이고 킹핀 방식은 노뚜껑 따로 요거 따로 움직이는 거죠. 그 다음에 전극 장치를 구성하는 설비. 전극 장치 같은 경우는 전극이 있으면 전극이 3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전극을 잡아주는 전극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전극을 이렇게 전극봉이 있는데 전극봉 지름이 한 상당히 큽니다. 보통 어른 몸통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전극 홀더가 있고 그 다음에 전극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암 전극 마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전극을 또 요 전극하고 요런 요 장치가 더 열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냉각시켜주는 순행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원래 전기 들어오는 원형 모선이고요. 전기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원형 모선, 전극 홀더, 그 다음에 전극 마스터, 그 다음에 암 전극 마스터, 그 다음에 전극 순행관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전기로 부대 설비의 명칭을 쓰시고 전기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도록 그러면 전 분진을 잡아내는 거니까 집진 설비죠. 집진 장치죠. 집진 장치 또는 집진 설비. 그 다음에 전기로 공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포집 방식으로 수집 능률이 좋고 간편한 집집 방식. 전기로 공장에서 주로 백필터 방식을 씁니다. 이게 팩필터가 아니라 백필터입니다. 백필터예요. 가방이란 뜻이에요. 우리 백입니다. BH. 그래서 자루 같은 데다가 요 분진을 포집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각 부원료 저장 호포에서 나오는 부원료를 사용처에 따라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하는 설비.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를 따라 이송하는 건 이제 부원료를 저장 호포가 이렇게 있으면 호포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공급하는 피더가 있고요. 공급하는 대부분 좀 뭐 원형처럼 이렇게 생긴 뭐 피더 같은 있고 그 다음에 또 왔다 갔다 하는 컨베이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측량 장치가 있을 거죠. 일정 양이니까요. 그래서 뭐 피더 공급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동 컨베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량 호퍼 이런 게 등이 있죠. 그 다음에 부원료를 투입하는 위치에서 투입 호퍼에 저장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호퍼라 그러면요. 호퍼 있으면 호퍼 밑에를 처음에 막고 있어야죠. 막고 있다가 필요할 때 이걸 싹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았다 열었다 하는 걸 보고 이거 보고 이제 게이트 그렇게 표현합니다. 게이트. 그래서 이제 투입부에 그래서 투입할 때는 열고 그 다음에 투입 끝나면 딱 닫고 하는 거. 그래서 게이트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랩을 논에 장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그래서 보통 대부분 고철 스크랩을 전기로에 이렇게 장입하는 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장입 대차 또는 뭐 장입 버켓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입 대차 또는 장입 버켓. 그 다음에 바, 논에서 용광 및 슬래그와 접촉하는 부위의 내화물 부분에 손상된 곳을 노즐을 통해 분사하여 소결시키는 작업하는 장치는. 자, 그래서 논에 특히 이제 요 슬래그하고 접촉하는 부위, 요 부분을 보고 슬래그 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슬래그 라인 같은 경우는 내화물 손상이 아주 심하거든요. 내화물 손상이 심한데 이럴 때 이 전기로 그 조업 상태에서 그렇게 손상된 부분을 다시 보수해 주는 거, 그런 거 보고 열간 상태에서 보수한다고 해서 열간 보수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간 보수기 있고, 그 다음에 용해 촉진을 위해서 산소를 치입하는, 산소 우리가 이제 고철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전극으로 아크열을 발생하는데요. 이 고철을 용해할 때 이 전기 에너지가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거의 전기로해서 이 고철을 용해하는 데만 이 전기 에너지가 다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용해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얘가 고철이 액체가 되기 시작해갖고 흐르기 시작하면요. 그때 여기다가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산소를 불어넣으면 요 철 중에 있는 불순물하고 산소하고 반응을 하면서 열이 나죠. 그래서 이제 용해를 촉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용해 촉진을 위해서 산소를 지입하는 거 보고 렌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냉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렌스는 전로에서 렌스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전로에서 렌스는 용광이 이렇게 있으면 렌스가 요 위에서 이렇게 산소를 불어넣거든요. 근데 전기로에서 렌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로에서 렌스는요. 전기로에서 요 산소를 불어넣는 렌스는 직접 용광 중에 담겨 있어요. 용광 중에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액체 상태의 용광에, 뜨거운 용광에 의해서 이것이 손상을 입거나 또는 뭐 녹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냉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재질도 우리 전로 렌스의 재질은 아마 순동을 쓴다고 했을 겁니다. 구리를 순동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 전기로의 렌스 재질은요, 전기로 렌스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을 씁니다. 이제 차이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시 순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극에서 발생하는 아크 에너지 마이너는 용해가 부족할 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체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아까 여기 전극 아크열로 이게 고철이 잘 안 녹는다. 이럴 때는요, 별도의 그 버너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서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조연 버너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연 버너. 말 그대로 조연입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이제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조연 번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출광 전 용광의 온도와 성분 등을 측정하는 거. 이거는 치곤하고 샘플링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치곤 샘플링이라 해서 프로브 장치로 합니다. 프로브로 하는데 이 프로브에 치곤과 샘플링이 같이 되는 게 치곤 및 샘플링 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프로브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8번 다음에 설명하는 전기 설비의 명칭을 쓰신 전기로의 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 공급 장치. 그럼 이거는 변압기네요. 그래서 여기서 변압을 해갖고 전기를 공급하면은 그걸로 그 온도 조절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아크 전류의 변동을 될 수 있는 한 최소화해 전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상승하면 전극이 상승하고, 전류가 적으면 내려가게 하는 장치. 이게 저거거든요.
고철이 잔뜩 이렇게 있습니다. 고철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전극이 이렇게 여기서 아크 열이에서 아크가 발생하면서 이게 녹기 시작하면요. 녹기 시작하면 처음보다 어떻게 됩니까? 액체가 흘러내리다 보니까 전 부피가 이렇게 줄어들죠. 부피가 줄어들면 이거하고 이거 거리가 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극을 밑으로 내려줘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런 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장치, 그걸 보고 자동 전극 조정 장치 그러는데,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폐 스크랩과 전극과의 단락에 의한 과전류가 흐를 때 차단하는 장치죠. 보통 차단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가정용에도 그 차단기가 있죠.